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둘째 날 8월 2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까지 공식적인 삼성 부동산 그 모임에 이제 오늘 8월 2일까지 휴가인데 하루 먼저 8월 2일 날 오늘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좀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빛나는 8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틀림없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몰려올 거예요. 네, 꼭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도 얼굴 보시면 상당히 많이 탔죠. 즐겁게 휴가 잘 보내고 재충전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7월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8월 둘째 날이긴 하지만 정말 덥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덥다는 말씀 드리고요. 8월 달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또 아직 휴가 전이신 분들은 달콤한 휴가를 또 즐기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8월 되시란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에 앞서서 감사 스마일이 지난 휴가 전에 방송을 하고 31일 그리고 31일 8월 1일 오늘 2일까지 한 4일 정도를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대더라도 이쁘게 좀 봐주시고 감사 스마일이 휴가 동안에 제 나름대로 또 생각했던 것들을 올 하반기에는 조금 더 행동으로도 옮겨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매일경제의 연구 기자님 기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다도 또 집값 엄청 오르려나 역대 최저 찍었다는 착공 및 분양입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오랫동안 시청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권에 착공도 없고 분양도 없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의 입주를 제외하고는 많은 그런 주택 공급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우려의 이야기 좀 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착공이라든지 분양도 지금 역대 최소고요. 공급난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축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조금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만큼 2020년 2021년만큼의 그런 폭등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공사비라든지 PF 부담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지금 많이 줄어들 그런 여지가 좀 있고 또 지금 순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 민간 분양했었던 아파트들도 전수조사를 지금 한다라고 제가 휴가 기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정말 우려 섞인 그런 신문 기사인데요. 조금 살펴드리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에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당장 2년 뒤에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사비 증가라든지 PF 대출 부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2년 내지 3년 그런데 2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2년 안에 이제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래서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및 전세 가격 급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올 하반기에 역전세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역전세는 상당히 그런 역전세 부분보다는 저는 조심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올 한 10월 지나고 내년 한 전반기 정도가 되면 지금의 삼성에 있는 아파트 8사 기준으로 해서 지금 5억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5억대로 지금 5억 전후로 해서 지금 아파트 전세가 있는데 아마 5억 전후로도 지금 이제 가격이 소폭 상승해서 5억 중반 내지는 5억 후반
까지도 충분히 전세 가격이 상승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아파트 기존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에도 6억 이하의 아파트를 패사를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6억 이하 아파트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최소 8억에서 9억 정도 삼성벨트 덕양구 중신축 10년 이내의 아파트들은 아마 9억 선으로 아마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김성환 그 부연구위원님께서는 공사비 급증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의 시장의 어려움이 공급 부족의 우선 원인이고 또 정부 또한 270만 호 공급 목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지만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작년부터도 올 초에도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 3.5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 때문에 물론 입주는 하겠지만 입주 일정이 사전청약, 본청약 돼가지고 계획대로 2027년, 2028년에 입주할지는 일단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 창릉의 천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올 착공이 들어가고 내후년에 본청약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시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시공비도 아파트 공사비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소폭 상승이 되면 좋겠지만 소폭에서 더 많이 상승이 될까 솔직하게 우려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일경제의 같은 연구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어봤자 돈만 날릴 판 건설사들 올스톱 새집 안 보인다라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8월에 윤석열 정부 첫 공급 대책인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해서 2027년까지 270만 가구를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라는 거는 착공을 갖다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갖다가 완공 기준이 아니라 공사를 갖다가 착공하기 전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270만 가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주택 건설 현장의 지금 인허가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착공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시게 되면 표부터 보시게 되면 착공도 지금 2023년 9.2%, 그 다음에 9만 2천 가구죠. 그 다음에 인허가도 18만 9천 가구밖에 안 되고 기존의 2022년도 기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또 반면에 공사비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는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1.5배 수준으로 올랐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최근 들어서 또 공사비 갈등이 또 공공부문 LH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LH의 지금 사태가 민간 분양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철근을 갖다가 누락한 그런 공사 현장들, 특히 민간 분양했던 현장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들춰낸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춰내야 될지 또 참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또 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축의 10년 이내 아파트들 가격이 만약에 정말 철근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갖다 상당히 잘했고 하자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없었다라는 이런 입소문이 나는 그런 아파트들 또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보다 더 많은 그런 반사 이익도 그런 많은 또 프리미엄이 또 붙지 않을까 가격 또한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기사랑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윤지혜 수석연구원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2, 3년이 아닌 당장 내년이 문제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감소로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7월달 분위기랑 이제 8월 오늘 2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6월달과 7월달 분위기는 정말 다르고 삼성멜트 같은 경우에도 6월달의 매도가 가격이랑 7월달 매도 호가랑 가격이랑 실제 실거래됐던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5월달에 전세를 얻었던 분들이 7월 말이나 8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4억대가 있었어요 전세가.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4억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대가 넘어가야 되고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젊은 분들이 또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을 많이 또 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들의 인기가 또 전세 가격이라든지 또 월세 가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상승이 조금 가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선님의 부자노트의 블로그 글인데요. 4분기 이후에 전셋값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4차 상승 랠리. 물론 상승론자가 있고 폭락론자가 있는데 결국에 저는 뭐 상승론자냐 폭락론자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저는 상승론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격한 뭐 20% 10% 이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인상 부분에서 한 5% 전후로 해서만 상승을 하는 걸 가장 원하는 거고, 작년 12월 기준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많이 가격이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상 회복을 아마 올 하반기에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원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4분기 이후에 내년 전반기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전 고점을 갖다 다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오윤섭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 보시게 되면 6월 중순 이후에 비수기의 장마철까지 겹쳐 소강 상태고, 또 반면 전세 시장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강보합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의 입주장 특징을 보면 전세값 낙폭이 크지는 않다는 것인데, 8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반포, 레면, 원밸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노혈층 기준으로 14억 이상입니다. 또 11월 말 입주가 시작되는 개포, DH 생략하겠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도 12억 안팎에서 거래가 되는데, 84타입 전세값이 9억대까지 떨어졌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작년 겨울 입주장과는 확실히 지금 달라진 전세장 분위기입니다. 왜 제가 이 강남 이야기를 드리냐면, 강남과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고양시 삼성벨트로 넘어오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이제 삼성으로 넘어오는 분위기가 저는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지난달에 저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왜 전세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상당히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또 올렸기 때문에 또 실질금리 쪽으로 대출을 좌우하는 그런 금리가 약간 지금 상승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에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오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왜 전세값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것인가를 분석했는데, 반등장의 특징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에서 매매가가 전세값이 하락하는 시장 발작형 조정장세가 끝나고 반등장이 올 때는 매매가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거나 매매가가 2개월 정도 선행해서 상승했는데, 이번 반등장도 과거의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1월 매매가 전세값이 모두 바닥을 치고 2월 이후 동반 상승했다. 이거는 서울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삼성이라든지 고양시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월달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늦었다라고 하면 8월달, 조금 더 늦었다라고 하면 9월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매매가가 먼저 반등하고 전세값이 조금 시차를 두고 반등했는데, 지금 지축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가 10억에 있고 지금 지축에 있는 아파트들을 9억대를 매수를 해야 되나 8억대를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억대든 9억대든 내가 능력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4분기에 전세값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전세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4분기는 역전세난이 전세난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 12월부터 올 초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 1월달, 2월달, 3월달 감사스마일 TV 영상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그때 아이파크 2차 신필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용기를 가져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아이파크가 11억, 10억, 11억까지 갔었는데 7억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10억, 11억을 갖다 회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6억대가 훨씬 넘어갔고 6억대 후반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5억대에서 5억 중반, 이제 6억대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찾아왔는데, 이번 역전세는 아시다시피 임대차 입법 후유증입니다. 또 역대급 금리 급등 사이클을 맞으면서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역전세난 주인 DSR 조정을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도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 효과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를 작년과 재작년에 같은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수준, 3분의 1 수준,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창릉에 입주하기 전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축의 비원, 그리고 더군다나 더 마무리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원당역이 롯데캐슬, 그리고 이제 장항지구인데, 장항지구도 지금 본청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입주가 더 많이 또 딜레이가 될 것 같고, 또 장항지구 민간 분양을 올 하반기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장항지구에 있는 민간 분양도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을 것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역전세난이 끝나간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실수요장인 전세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하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32,000여 건인데,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난이 시작됐던 2020년 8월 초순과 같은 수준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보탠다고 하면, 이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들어가지 않는 전세 수요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원룸, 투룸에 가지 않는 수요하고, 이 수요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전세로 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전세난이 어떻게 보면 끝나간다라고 지금 오윤섭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고,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를 살아야 돼,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해야 돼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정말 고민이 되겠지만,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9억 이하로는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올 4분기 이후에 전세시장 사이클이 전세 물량 감소, 전세값 상승, 재계약 물량 증가, 전세 물량 난, 신규 및 교체 수요 증가,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세 물량이 이제 전세값이 급등하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전에 있는 아파트 가격 비해서 지금 10년 후 됐을 때 삼성 2차 아이파크를 갖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3년도에 분양을 했을 때 4억대 분양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8억대거든요? 그럼 2배는 올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세값도 6억이 넘어갈 것 같고, 매매 가격도 이제 9억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입니다. EX 예를 좀 드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신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갭 투자 수요도 어떻게 보면 전세값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갭 투자를 갖다가 내가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1주택자들이 2주택으로 해서 포지션을 갖다가 또 펼쳐져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오윤섭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서울권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고양시 같은 경우 60%를 넘어간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이제 60%가 넘어간다고 하면 매매 갭 투자가 또 급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윤섭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 하반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오임선님 그리고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가율 상승을 해서 유주택자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고, 수도권 4차 상승 랠리가 올 하반기 늦어도 12월 전에는 찾아올 것이고, 내년 2024년 전반기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될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게 돼서 집값이 오르면 그거는 기분이 좋을 뿐이지, 어차피 그걸 매도를 해야지만 차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분만 좋은 거예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갈아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더 좋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고양시의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정말 착하고, 이제 8월 26일 날 되면 이제 일산소사선 연장이 되고, 또 신분당선 서부 연장 소식도 8월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신분당 서부 연장도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고양시의 분위기, 그리고 또 GTX-A가 또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개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들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동산 인사이트는 본인들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휴가 기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접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일어나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추석 명절이 이제 9월 말 지나고 나면 7, 8, 9가 3분기거든요. 10월, 11월, 12월 이때 많이 지금 달라질 것이다. 그 전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구독자분, 찐팬분들께서는 그런 포지션을 미리미리 아시고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키워나가시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이 거의 한 4일, 5일 만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쁘고 휴가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스마일이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